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뭐냐? 그거 하다 봐라. 그래서 그 보석사에 있는 관음보살상이 일본에 뭐 어디 스시마현이라나 나발이라나 어디랴? 일본에 그렇죠. 스시마섬이 대마도는 우리 땅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관음사라는 절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복장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서산부석사학과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돌아야 된다 해서 작업을 해갖고 안 주니까 그럼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었어요 부석사에. 그런데 얼마 만에 갔어. 지난번에 졌어. 재판에서 져가지고 도로 갔죠. 그러니까 그것도 팔아먹은 거예요. 이 썩을 놈들이. 도굴에 간 건지 뭐 어쨌든 간 건지 어쨌든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 것이 일본에 가 있다는 슬픈 소식이죠. 근데 엄청 이뻐요 관음상이. 그죠? 반드시 제자리로 들어. 보살상에서 발견됐어. 그래서 찾으려고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려놔야 한다. 일본 초기에,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 한문 좀 봐. 탈락이요? 무학이 다시 지었다는 것을 1530년에 찬술된 신증 동국묘지 승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여현이 1619년 광해도 1년에 쓴 호산록에 따르면 호서지방 부석사는 앞에 큰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맞죠? 아까 안양로에서 부석사 극락전 옆에는 부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부석바위가 있어요. 부석도 봐봐. 부석 뜰부자에다가 돌석자에 돌이 떴다 이런 얘기죠. 도비산이니까 똑같죠. 도비산 섬이 동동동동 날아간단 말이야. 부석사 극락전을 중심으로 몽룡당과 신검당이 경서사가 쓴 거죠. 몽룡당, 신검당 있는 모습은 그게 소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시무장이라고 해갖고 그거는 또 만공스님이 시무장하고 그거 부석사라는 판을 쓰시죠. 그래서 약수를 우유약수라고 하고, 그 부석사에 나오는 약수는 무슨 약수라 그래요? 우유약수라고 한대요. 왜?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라. 소는 우리 불교와 관계가 무지하게 많아요. 경호선사 이름이 이미 성우고, 그 다음에 우금치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박살이 났죠. 우유약수라고 하고, 부석사 극락전 옆에 큰 바위는 솥불 형상이라고 한답니다. 솥불이요. 개울 아래 소가 마실 물이 흐르는 여물통이 있는데 이 여물통에 물이 계속 넘치면 음식이 풍족해진다라고 하니 서산시의 서쪽에 부석면 추평리 도비산에 위치하며 전면에는 바다가 서해바다가 춤춘다 이런 얘기죠. 내 몸이 용이 되어 이상이 배를 탄 배를 무사히 누구야 이거 선묘 아가씨죠. 선묘 아가씨. 그죠? 선묘 낭자가 배를 인도해 가지고 의상대사를 뭐 했어요? 짝사랑했죠. 그리고 선묘 낭자가 그 부석사로 인도를 해요. 이라는 발언을 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자 의상은 결국 그의 선묘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선묘당을 하죠. 당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도비산 자락에 세운 절이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부석사더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부석사를 품고 있는 도비산은 마치 섬이 날아가는 모양이라서 도비산이더라 이런 얘기하고 품고 있는데 섬도자 날비자거든요. 그리고 내내 부석사도 돌이 떠 있다. 내내 거기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을 사모한 선묘의 덕시 날아온 것일까? 부석사는 천하 3대 병당이었지만 백제의 벌명 후에 유민들의 이민심이 사나워 사찰을 지을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사찰 짓는다니까 지랄을 해서 선묘가 허공에 커다란 바위를 뚫어가지고 반대 세력을 물리친 후 그 바위를 바다에 띄었답니다. 그래서 부석사가 된 거야. 부석호는 거물려라고 하는 지금도 부르고 있더라. 경호는 저녁 공양을 마치고
그러니까 부석사가 괜히 부석사가 아니고 거기다 더 절질라니까 또 반대해가지고 선면왕자가 홍해 바위를 띄워가지고 반대 세력을 물리쳐서 뜰뜰붙자 돌석자니까 경호는 저녁 공양을 마치고 도비산 정상까지 산책을 나섰더라. 도비산도 마찬가지예요. 섬이 둥둥 떠있는 모습. 물론 침은 해월 만공 제자들도 함께 거느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산길을 그저 상현의 반달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스승과 제자들을 비치고 있었더라. 달빛을 머금은 가을날의 안개는 이제 곧 비가 되어 겨울을 재촉하고서 겨울비가 있죠.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하는 비다 해서 서산 부성면 거물려 마을 아까 거물려 있죠. 검은 색깔. 마을 사람 주민들은 해마다 10월경 신라 의상대사를 흠모했던 당나라 선명왕자의 뜻한 사랑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으니 검은 여제라고도 하더라. 이런 말이죠. 검을 여자가 했어야 안 했어요? 검을려 어딨어? 아까 검을려 부석 뜸바위 또는 거물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물려 쟤는 마을에 있는 검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깃든 유래와 전설을 후손에게 알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무병 장수와 풍년풍화를 기원하는 제례로 알려져. 물론은 선묘낭자를 이제 추모하는 그런 긴 하지만 또 풍어를 기원하고 그 바위가 검은 바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물려라고 해갖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석사는 물론 영주 부석사도 그렇지만은 서산 부석사가 훨씬 더 선면왕자와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 선면왕자가 인도한 곳이 내내 서해 바다니까. 신라 의상대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귀국할 때 스님을 삼아하던 선면왕자를 따라 나섰어. 그러나 청정 수행자인 의상스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국 먼저 떠난 스님의 배를 바라보던 선면왕자는 스스로 서해바다에 몸을 던져 뛰어들고 말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용이 돼갖고 신라에 돌아온 의상스님은 선면왕자의 혼을 이루기 위해 당나라와 가장 가까운 서산 도비산에 절을 창건했으니 삼국의 통일했지만 신라성 의상이 이곳 토박이가 아니라 이 백제 땅에 절을 짓기는 쉽지가 않았더라. 마을 사람들이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의상대사는 이제 내내 그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하고 윤필하고 저기 같이 모였던 데가 어디였어요? 그때 윤필암이잖아요. 그쪽에 경상도 쪽인데 이 신라성이 토박이가 아니고 여기 백제 땅에다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게 백제였잖아요. 백제 신라가 아니 여기 충청도가 백제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의상은 신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절을 못 짓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대가 심했어. 불사가 중단이기 했을 때 선면왕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 부다당 꽝꽝 하면서 막 돌이 막 도는 거야. 무서워? 돌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무섭죠. 그죠?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고 검은 큰 돌이 그냥 막 돌으니까 그게 거물려야. 거물려지 아까 했죠? 검은 큰 돌이 공중에서 돌자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흩어져 버렸으니 황해의 용이 돼서 의상스님을 아까 용이 됐다고 말했죠. 응하던 선면왕자가 바위로 변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물려 바위. 거물려바위. 마침내 절이 지어고 바위는 절에서 바라보이는 적돌만에 떨어져서 거물려가 됐다고 한다. 그 만 이름이 적돌만. 이 거물려는 그러니까 거물려는 내내 바위예요. 바위. 검은 바위. 뭐죠? 적돌만의 조수간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떠있는 돌처럼 보여. 항상 조수간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검은 바위가 떠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라고 한 거죠. 보여서 부석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후 절은 부석사로 불렸으니 이 지역은 부석면이 되었더라. 경호는 오늘도 낭중지추의 심정으로. 낭중지추가 뭐죠? 주머니 속에 송곳은 아무리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경호선사가 그렇죠. 그래서 어린 용들을 키우며 때가 다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세월을 낳고 있었다. 경사면 뭐를 낳았죠? 세월을 낳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다시 낳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 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898년에 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오성월 주지가 양중지추를 알아보고 이제 그 초청을 해준 범어사로, 그게 이제 범어사 초대 조실. 와, 나와? 오 마이다. 나온다. 그래서 경어선사를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범어사 오성월 주지. 대단해요, 오성월 주지. 경어는 부석사에서 어린 용들을 기르며 보내는 목룡장에서의 생활은 그나마 안정을 되찾고 지난 시절의 아픈 기억을 잊고자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겨우질 수 없는 친형과 같은 상흔이었죠. 천형과 같은 상흔이었죠. 그렇죠. 없어지겠습니까? 그래도 경어는 자신이 선지식으로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서산효정이어 단절됐던 조선어 선불교를 다시 일으켜내서 선의 가풍을 잇고 선의 가풍을 이어야죠.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고자 했던 성각자 경애의 깊은 실험으로 시대가 그름이 여의치 않은 조선왕조 말기 어려운 상황이 깊은 고뇌였던 것이었다. 이런 말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선지식으로 그냥 하던 일은 다 쫄딱 망하고, 그죠? 이런 와중에 자신의 책임은 다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린 용들을 길러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식경은 말없이 묵묵히 주대들에게 손공부를 지도하면서 세월을 낚으면서 나귀의 해를 보내겠다. 그때 말했죠? 그 마정령에서 내려오면서 그 애들 때리면서 뭐래가 돼. 세상이 온탁온탁하니 나 혼자 홀로 깨어 있더라. 내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뭐죠? 나귀의 남은 해는 나귀 해를 보내리라. 없는 해다 이런 말이야. 죽은 해나 마찬가지다. 죽은 셈 치고 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1898년 5월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누가 왔어요? 오성월 주지가 보냈죠. 멀리 남쪽 나라에서 희소식이 날아온 것이었으니 부산 범어사 오성월 스님이 경어선사를 초대하니 경어선사의 그릇을 당장히 알아본 자 그 이름은 빛나는 오성월이었더라. 이번 범어사 하한거 결제의 조실로 보시겠다는 초청장을 인편을 통해서 보내온 것이었으니 5명의 스님이 왔어요. 무려. 에? 안 오실까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거기에는 우리 해암 스님 스승도 있더라고. 오성월 스님도 해암 스님의 스승이에요. 이때 범어사에서는 예를 갖춰 범어사에서 내놓으라 하는 등암이 누구죠? 등암아상에게 주다. 등암 스님은 좋겠어. 강백이야. 그런데 기껏해야 강백. 등암아상, 담해, 회현 이 세 선승을 보내서 경어를 만나고 예를 갖춰 정중히 청하였다. 스님 이번 하한거 결제의 조실이 되어 주십사 보시러 왕림하였습니다. 회원만 있는 거 아닌데 담해가 우리 해암 스님의 그 은상가 보다. 부대 사양치 마시고 회원 장로도 왔구나. 부대 사양치 마시고 간청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경어는 홍케이 허락하고 이튿날 경어 일행은 범어사를 출발했어요. 그 속에 치문과 만공이 같이 따라가죠. 이때 경어 스님 아래에서 공부하던 제자로 치문과 차문이 아니고 치문과 만공이 경어 스님을 따라 나섰으니 이래하여 경어는 1898년 범어사 하한거 글쎄도 많이도 틀렸네. 하한거 조실에 되어 선의 종장으로서 뭐냐 드디어 선의 가풍을 펼치니 이때부터 한국 선불교의 역사는 그 판도를 달리하여 경어는 5년 동안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선의 가풍을 크기에 드날리게 됐더라라라. 오성월 스님의 본가는 해주요. 해주? 에? 해주? 해주. 맞아. 우리 해암 스님도 해주에 뭐지? 배천면 사홍인가? 아버지 오승욱과 어머니 김윤절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오성월은 1865년 7월 15일 오성월 스님이 65년생이면 경어선사가 49년생이니까 16살 차이가 나요. 많이 나. 7월 1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운산읍 강량리에서 출산. 1885년 9월 30날 범어사에서 출가하여 이보암 스님을 은사고한 이보암 스님을 은사로 하여 일전이라는 일전 오성월이에요. 그러니까 성월일전이에요. 성월일전.
이라는 법명과 삼위계를 받고 출가하였더라. 법무사에서 행정생활을 마치고 1886년 4월부터 1894년 7월까지 경상북도 예천군의 용문사에서 용문사가 두 개예요. 여기 양주에 용문사가 있고 예천 용문사가 있는데 경허선사와 인연이 있는 곳은 예천 용문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 예천군의 그 장상사 김석사가 둘 다 그 유생이 거기 살아요. 말했죠? 예천 용문사에서 한 혼해 스님을 모시고 혼해 스님이에요. 혼해 스님. 혼해 강백이죠. 이분도 강백이에요. 혼해 강백을 모시고 사격과와 대격과를 마쳤으니 1893년 8월부터 1897년 7월까지 법무사 강원에서 한 혼해 스승을 쓰시고 수의과를 수료했고 1887년에 4월 8일 통도사에서 박만화 율사에게 소승계 대승계를 받았더라. 아파. 1899년 경허선사를 만난 건 1898년 5월이고 1899년 10월 15일부터 법무사에서 수선안거 하였다. 안거를 많이 하셨죠. 1906년 1월 15일 법무사 전기화상, 1909년 9월 30날 법무사 섭리, 1911년 11월 7일날 법무사 주지에 취임하였더라. 근데 그때 갔을 때도 이미 주지였어요. 법무사 주지 오성월 스님. 1895년에도. 1914년 1월 22일 법무사의 법계 시험에 의해서 대선사의 법계를 받았으며 1915년 다시 법무사 주지가 되었다. 법무사 주지를 여러 번 하시죠. 아무튼 인물도 잘생겼어요. 흉지겠다. 오성월은 법무사에서 선언기사를 주도했죠. 그게 뭐 위대한 업적이죠. 법무사 주지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법무사에서 선빵을 개설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법무사는 선찰대본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1898년. 주도하여 1899년 금강암 선언도 해요. 하니까 경허선사가 금강한 실성각 청건기 뭐 이런 거 써달라면 꼼짝없이 오성월 주지 스님이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금강암이 작은데 경허선사가 거기서 선빵도 열고 또 창건기도 써주고 뭐 칠성각도 써주고 뭐 북극전도 해주고 막 어떤 많은 요구사항을 했는데 금강암에서 경허선사가 머물죠. 그걸 왜 그냥 오성월 주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99년 금강암선언, 1902년 계명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902년에 계명선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경허선사가 개설하신 거죠. 계명암, 창건기 경허사가 써주죠. 또 1905년에는 내원암 선언도 했고 1909년에는 원육료 선언, 대성암 선언, 1910년에는 금호암 선언 등을 많은 선언을 열게 되는 것은 이제 경허선사의 영향력이 크지요. 그래서 오성월 주지 스님은 그냥 선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허선사를 알아보셔서 경허선사를 그 부석사에서 모시고 올 수 있었던 그러한 큰 장본인이 오성월 주지니까. 오성월은 선언 개설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동도사, 해인사, 표충사 등 외부에서 온 수자들과 협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씨가 넓은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신 분. 범어사 신도들을 참여시키는 등 범어사의 변화에 큰 역할을 했더라. 그러니까 범어사가 어떻게 보면 선의 종찰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오성월 주지 때문에 그런데 범어사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라 통도사, 해인사 뭐 다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그 한 중심에 오성월 주지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허선사를 선의 그 중흥조로 만들 수 있는 큰 역할을 한 게 이 오성월 주지예요. 내가 좋아해. 또한 경성부 인사동 선종 중앙교, 대구부 덕산정 선종 경북포기당, 동래군 북천동 선종 동래교당, 범어사 내 명정학교와 전문학당, 그리고 부산과 초령 등지의 선교 출장소 등을 세워서 범어사의 근대화와 선품 증작에 크게 주도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오성월 주지라 범어사는 그냥 오성월 주지를 그냥 아주 크게 이 저기를 부각시키고 또 오성월 주지를 크게 떠받들여야 돼요. 업적이 많아요. 1910년 당시 범어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범어사 3.1운동을 배후에서 지적했죠. 또 3.1운동까지 1919년 10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일단은 그 집안이 떵떵거리고 엄청 부자랍니다.
인물도 잘생겼고 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니 1919년 11월 15일 발표한 승려 독립선언서에서도 참여했고 1920 우리 경화스님은 1912년 열반하셨는데 이제 이분은 16살 차이가 나니까 오래 살기도 하셨고 1919년 독립 기미독립서는 다 보는구만. 한란세에 참여했다. 1921년 11월에 창설된 산악원의 전신격인 선종중앙교당은 1915년 이후 범어사와 오성월의 지원 주관하에 운영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산악원도 내내 오성월 주지에 그 뒷바라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성월은 산악원을 설립을 위하여 선종중앙교당을 처분하고 건립자금뿐만 아니라 이렇잖아요. 그리고 선종중앙교당의 제목까지 다 팔아서 이 산악원에다 몰지는데 지금은 선악원에 몰빵했으면 뭐디요. 지금은 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썩었죠. 이 미친 것 같아. 이 속세도 미치지만 불교도 제정신들이 아니고 승려들이 1922년 3월 30일 날린 선악원 수자 조직체인 선호공제 거기에서도 발기인으로 그러니까 이 오성월 주지가 엄청난 역할을 했죠. 장립종회에서는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6년에 선악원이 일제히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범어사 포교원으로 전환될 정도로 선악원에 대한 오성월의 역할은 지대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원을 일본 놈들이 못하게 아주 방해를 하니까 범어사로 옮기는 거야. 이 경우 오성월 주지 역할이 대단한 거죠. 이후 1930년 1월 선악원이 다시 재건되면서 선리참고원이라는 이름으로 될 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다 출연해. 왜 이 사람이 돈이 많다 그랬었죠. 스님이 속가애가 부자야.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선리참고원의 초대 상무이사가 되었더라. 1935년 3월 중앙정모원이 출발하면서 초대 원장이 되었죠. 1935년 9월 9일에는 선리참고원 이사장으로 추대되는 거죠. 오성월 주지가 1939년에는 3월 24일에는 종무원장으로 재설정됐고 1943년에 아이고 안타깝게 광복을 보지 못하고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성월 주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고 진짜 경허선사 다음이 아니고 경허선사 다음은 만공스님이랑 있으니까 그 밑으로 어쨌든 대단하신 업적을 당기신 분이에요. 근데 선의 진수를 놓지 않았고 또 경허선사를 선승으로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큼 선승의 자질이 있었고 선인연이 많은 분이죠. 오성월의 업적은 행적은 대부분 선종과 관련된다. 범어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그렇죠. 선원개설을 지도하여 범어사의 선찰 태본산의 삭격을 갖게 했죠. 대단하죠. 그리고 범어사에서는 정말 이렇게 오성월 주지 스님을 잘 떠받들고 있나? 범어사의 금강계단을 해서 범어사가 서울의 임재정 중앙포교당 및 선악원을 개설할 당시에 많은 후원금을 냈고 오성월이 선에 주목하게 있었으면 경허선사가 저술한 범어사 엄청 많아요. 범어사에서 범어사 계명암 청구 아까 말했잖아요. 계명암 주지가 됐다 그랬죠. 또 금강암 주지가 돼요. 그래서 범어사의 계명암에 뭐를 쳤어? 선론을 개설해가지고 계명암 청규, 내원암도 있고 내원암 청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오성월은 선승으로서 여기서 철저한 수행정신과 계율정신, 선수행을 요하는 원칙과 구참 지도자들의 중요성과 선교일치, 지행 등을 다 강조하였던 당대의 아주 끄렁끄렁한 그 선승이었어요. 깨달음을 성취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문에서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던 중요한 어록과 논을 가려 엮은 선문차료. 선문차료. 경허선사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어록이 수행의 지침서, 즉 선을 묶은 거야. 그래서 선문으로 들어오는 찰찰이 엮은 요양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상하로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상에는 중국의 역대 어록들을 집어넣고 하에는 우리나라의 어록들을 넣었어요. 거기에 보조에 진심직설, 수신결 다 들어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뭐 선경어, 뭐 몽산, 뭐 덕이선사에 뭐 다 있어.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그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문 차려가 경허선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거를 우리나라에 와서 경허사가 독자적으로 2권을 만들었죠. 중국 건 1권, 상 하나만, 우리 경허사는 상하 2권. 이 간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에서도 오성월의 선사상을 엿보았다는. 경허선사가 선문 차려를 펼 수 있게끔 해준 것은 뭐예요? 범어사에서 폈어요. 범어사에서. 그리고 이제 선문 차려를 사실은 정법안장이라고 그랬죠, 경허사가. 그래서 정법안장서를 써서 이제 망설이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그 1903년 10월 달에 그 해인사 태설당에서 집중적으로 그 선문차려 정법안장서를 쓰시고 또 서령왕자 행장도 마무리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마무리하는 단계가 1903년. 와씨 아프다. 몸뚱아리가 어디 안 다친 데가 없어 인간이. 그냥 아무데나 도끼질을 해댔는지 그냥 아파 죽겠네. 임재종은 등은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흡수시키려고 한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원종을 만들었죠. 원종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회강이라는. 그래서 해인사를 몰아내라고 한 게, 몰아내서 경허선사를 쫓아낸 게 이회강이죠. 임재종은 등은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흡수시키려고 한 원종과 일본 불교 조동종, 일본 불교는 조동종이에요. 뭐 묵조, 귀신굴 있죠, 귀신굴. 렌에 배겼던 초동종 맹약을 지지하는 저항적 민족운동이자 민족불교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더라. 임재종운동이.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임재종풍이 있고 나도 임재종풍을 무지 좋아하고. 임재종운동은 초반에는 송광사, 쌍계사 등지에서 시작됐지만 1912년 중반에는 경에는 범어사도 참여하게 됐더라 이런 말이죠. 송광사는 뭐예요? 승보상 차리잖아요. 당연하죠. 동항주한 차원으로도 전개되어 1912년 5월 26일에 임재정 중앙포교당 개고식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오성을이 개교식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주지에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걸 요구했고 나아가 범어사 사법 인가 신청에도 임재정의 종지를 세웠으나 일제히 탄압으로 구현되지는 못했고 일본 놈들은 원종과 조동종을 합해라랬죠. 선문차려의 간행을 주도해서 범어사가 1907년에 선종의 중심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한 오성월은 적극적으로 각지의 포교당을 세우고 경허선사처럼 명정학계나 강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에 힘써 범어사의 근대화를 주도했더라. 누가? 우리의 위대한 오성월 주지가. 오성월 주지. 일제히 사찰령에 반대하는 임재종 운동을 범어사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오성월은 범어사 주지면서 임재종 중앙포교당의 책임자로서 이 운동을 이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친 바람 속에서 경허선사가 떠난 빈자리를 이 남쪽에서는 오성월 주지가 거의 다 메꾸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또 중앙에서는 또 우리 왕공 스님이 1902년 정월 15일 날 동안거 해제를 했고 오성월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니까 범어사의 계명 암주가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원주인 혼해강백이, 이 혼해강백도 유명하죠. 오성월을 잡고 절에 몸을 들고 해서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계명암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혼해강백은 오성월을 계명암주로 사중에 추천하여 여기에서부터 계명암의 선사가 시작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언제? 1902년.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있을 때예요. 동안거. 그러니까 동안거를 해제 후에 오성월 주지가 가려고 하니까 혼해강백이 붙잡아가지고 경허선사가 계명암 그 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암 창건기 뭐 이걸 다 써주시잖아요. 계명암 선사 창설기 해갖고 거기가 계명암 선사가 만들어진 게 이 1902년이에요. 당시 범어사 총섭의 제안을 산중의 중견 대중들이 공의로 허락하였기에 오성월이 그해 정월 20일에 그러니까 1월 15일에 해제를 했고 1월 20일에 계명암을 다시 돌아봤다. 그러니까 계명암 주지로 와서 또 경허선사를 불러요. 경허선사 보고 계명암 창건기하고 계명암 창설 선사기 써주세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꼼짝 못하고 써줘요. 왜냐? 오성월 주지가 경허선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허선사도 거기 된 답례로 다른 사람이 뭐 써달라면 안 써줘. 근데 오성월 주지 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 계명암과 금강암과 범어사께 많아요. 아주. 써준 게 무지하게 많죠. 그동안에 그거 안 써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경허선사가 오자마자 그냥 계명암 창건기가 뭐 20년간 안 썼다는데
20년간 머물고 있다 경화선사 오기 기다려가지고 다 쓰지요. 그래서 이 경화선사와 오성월과의 관계는 아주 지중하고도 또 필연이었고, 또 그게 없어서는 경화선사가 이러한 걸 남기지도 못했고 경화선사를 빛내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화선사에게 있어서 오성월 주지는 대단한 분이다, 이런 얘기야.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이어서 빨리빨리 합시다.